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의 불법 체류자 수가 1년이면 5천 명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신고가 접수돼도 단속을 제때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신고만도 6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 현장입니다. 보름 전 이곳에서 불법 체류자와 브로커가 일하고 있다는 신고가 출입국 외국인청에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현장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을 때 그냥 와서 처리를 안 해주시면 그거 잡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즉시 출동을 해갖고 단속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단속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의 불법 체류자 단속 인원은 8명이 전부. 도내 전 지역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데다 불법 체류자들의 저항도 심해져 단속 시간이 길어지면서 즉시 출동은 기대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올 들어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에 접수된 불법 체류자 신고는 680건, 3년 전보다 갑절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단속이 이뤄지는 비율은 전체 신고 건수의 37%에 그쳤고 현장 확인조차 되지 않은 신고 건수만 600건이 넘습니다. 단속 현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이제 뛰어내린다든지 어떤 돌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또 안전 요원도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명으로는 많이 이제 부족한 실정입니다. 올 들어 단속에 적발돼 강제 추방된 불법 체류자는 1,900여 명. 하지만 지난해 5천 명 가까이 불법 체류자가 늘면서 단속은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제주 지역의 불법 체류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사고로 숨지는 사람만큼 많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상담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입니다. 제주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입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올 들어 걸려온 상담 전화는 지난해보다 40%가량 늘어난 2,400통. 이 가운데 30%는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고민 때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나 소방과 같이 동행해서 위기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상담을 제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그래라 이러시면서 하는 걸 보면 지난해 제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0여 명. 교통사고나 추락사고, 익사 등 사고로 숨진 사람 수만큼이나 많았습니다. 지난해 제주의 인구 10,000명당 자살률은 30.6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 대다수가 우울증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도움을 받을 곳은 마땅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 예산이 2%대에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주도는 올해 1.3% 정도입니다. 예방하는 예방센터조차 없고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일부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상담과 치료, 홍보활동을 수행하는 자살예방센터는 전국에 32곳이지만 제주에는 한 곳도 없는 상황.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출석시켜 도정 질문을 벌입니다. 이번 도정 질문에서는 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도민 공론화 문제와 동물 테마파크 주민 갈등 해소 대책, 신재생 에너지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업 대책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21일에는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을 출석시켜 IB 교육과정 도입 등에 대한 교육행정 질문을 합니다. 전 남편 살해 사건의 피고인 고유정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 재판에서 1심 선고를 앞둔 마지막 절차로 피고인 고유정을 신문하고
피해자 유가족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요구한 고 씨의 형량에 대해 검찰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편 재판부가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병합할 경우 고유정 재판의 1심 선고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도 제주 지역에는 국회의원 3석이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인구를 기준으로 지역구 225석과 비례대표 75석을 나눈 결과 제주시 갑과 을, 서귀포시 선거구는 통폐합이나 분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지역구 26석이 줄어들고 선거구별 인구 상한선은 30만 7천 명, 하한선은 15만 3천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검찰이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금품 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등 주요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24시간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선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제주에서 61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습니다. 가업 승계 교육, 1인 사업장 건강진료소를 들어보셨나요? 수십 년간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부터 가업을 잇는 청년들까지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 지자체가 있습니다. 목포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를 이어 농어촌을 지킬 20대 청년들이 업체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마련한 가업 승계 교육입니다. 재무관리와 전산, 홍보 등 소규모 업체 운영을 위한 실무 교육이 꼼꼼하게 짜였습니다. 그런 교육들도 이제 남들과 다르게 좀 재밌게 게임을 통해서 막 몸으로 실천해서 하니까 좀 그런 면이 이제 좀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담 부서를 만들어 일회성이 아닌 단기, 중기, 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광역시도를 포함해 시군구 시책을 분석해 경쟁력과 복지 분야 등 16개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1인 사업장을 위한 건강진료소, 가족 1일 캠프 등 구체적인 정책들은 소상공인 협의체와 머리를 맞대 발굴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가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져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지원하고 교육하는 좋은 수범 사례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자체적으로 주민들이나 지역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사업은 발굴해서 정책적으로 펴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올해 150억 규모의 지역 상품권을 발급한 데 이어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 해남군. 내년 상반기에는 휴대전화로 볼 수 있는 지역 소상공인 정보 플랫폼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수달은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데요. 지난 여름 탈진 상태로 구조됐던 어린 수달이 4개월간의 보살핌을 받은 뒤 건강을 되찾아 자연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충북 임용순 기자입니다. 미꾸라지를 불어넣자마자 수달 한 마리가 낚아채듯 재빨리 잡아물고 구석으로 사라집니다. 이번엔 소고기 덩어리를 물고 역시 같은 장소로 가서 숨듯 먹이를 먹습니다. 생후 6, 7개월 정도 된 수돌이라고 이름 붙여진 수컷 수달의 일상적인 먹이 먹는 모습입니다. 수돌이는 4개월 전 단양의 한 도로에서 탈진된 채로 구조된 이후 전용 재활사에서 먹이 먹는 연습과 야생 적응 훈련을 이어왔습니다. 미꾸라지 얼린 거, 그러니까 미꾸라지 시체부터 천천히 주다가 좀 이제 기력이 빠진 미꾸라지들을 먼저 주기 시작해서 이제 운동성이 있는 미꾸라지들을 줘버릇하면서 이게 너의 먹이다라는 걸 좀 인지시킬 수 있는 훈련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3개월 정도 거친 수돌이가 드디어 대자연과 맞닥뜨렸습니다. 잘 가. 케이지 밖을 조심스럽게 내다보는 머뭇거림도 잠시, 이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구조 뒤 처음 만나는 자연환경에
10여 분 정도 물속과 물 밖을 탐색하는 유형을 마치더니 숲을 속으로 사라집니다. 수돌이가 방사된 지역은 환경부의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수달이 서식하기 좋은 자연 환경을 갖췄습니다. 천연기념물 수달이다 보니까 이 개체가 나가서 번식을 하고 이 생태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봅니다.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동물치료센터로 지정된 충북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는 교통사고로 한쪽 날개를 잃은 수리부엉이가 수년째 보호를 받고 있고 황조롱이 등 또 다른 천연기념물 여러 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현재 제주도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기압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가 되겠고 오후가 되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난 뒤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오늘 최저 기온은 14도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이 12도에 그치면서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고 쌀쌀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남부가 16도, 북부와 동부가 14도, 서부가 1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7도, 북부와 동부가 15도, 서부가 1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현재 기온 14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해상과 남해서부 먼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부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윈드시어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기상 여건이 좋지 못한 관계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주 후반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자치경찰에 들어오는 신고 10건 가운데 4건이 주취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자치경찰이 업무를 시작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치경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모두 3만 8천여 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1%가량인 1만 6천여 건이 주취자 대응 신고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주취자 대응 다음으로는 교통 불편 신고가 16%, 분실물 습득 신고가 10%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표선고등학교를 한국어 IB 학교로 선정했습니다. 표선고는 도내 읍면지역 일반고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IB 학교 공모에 유일하게 신청서를 제출했고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돼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표선고는 내년 3월에 IB 사무국에 신청서를 낸 뒤 최종 인증을 받으면 2022년부터 IB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발달이나 뇌병변 장애인들은 활동 지원을 가장 바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주시가 제주국제대와 함께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인 발달 및 뇌병변 장애인 468명을 조사한 결과 39%가 활동 지원 서비스 등의 돌봄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안정적 생활 지원 23%, 주거 지원 18%,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지역으로 선정된 제주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장애인 돌봄 모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개발 사업 기간이 4년 연장될 전망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된 사업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하고 사업비를 1,413억 원 늘리는 내용의 중문관광단지 개발 사업 시행 변경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습니다. 중문관광단지에는 구형호텔과 중문랜드 등 숙박시설 7곳과 상가 5곳 등 13개 시설이 현재 착공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올해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